아쉽게도 오늘 장에서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크게 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의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의 판도도 삼성전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결정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 부분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평균적인 수준보다 좀 높은 상태로 사실상 기대치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기대치가 시간이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시장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는 엄밀하게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절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조 원이 나왔다는 건데요. 지난 분기 대비로는 약 6.2% 정도 감소했습니다만은 현재 그것은 계절적인 측면도 좀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요.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0.4%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큰 폭은 아니죠. 하지만 다음 분기 때부터는 확실하게 현재 매출도 증가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영업이익 규모입니다. 9조 9천억. 아쉽게도 10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사상 두 번째 수준의 영업이익이었다는 것이고요. 지난 분기 대비로도 약 7.6%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고 또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무려 48.6%나 증가됐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세를 우리가 묵도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것이고요. 더욱더 보다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19.8%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초대형 주가, 또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 10%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현대차의 최절정기 때 당시에 영업이익률 1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까지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이 19.8%까지 돼 있다는 것. 이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더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 또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부분별로 어떤 섹터가 효자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반도체가 역시 일단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부분별 실적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부분이 6조 원을 약간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뿐만이 아니고 2분기 때부터는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7조 원대에 안착할 상황에 따라서 8조 원대까지 올라갈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금년 온기 실적은 거의 25조가 넘어가는 수준, 많게는 30조, 반도체 부분만 따져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IM 부분, 이건 휴대폰 부분입니다. 현재 2분기, 1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약 2조 약간 넘어가는 수준. 지난 4분기 때는 2조 5천 정도가 나왔던 섹터였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수치죠. 2조 내지 2조 1천억 정도 된다는 건데, 하지만 여기에는 갤럭시 S8의 실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2분기 때부터는 절반이라도 그러한 실적이 잡히게 되죠. 해서 2분기 때부터는 3조 원대를 회복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4분기나 3분기 때는 거의 5조 원 가까이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금년 토탈 현재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의 영업이익 규모는 작게는 10조 원 내지 많게는 15조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OLED, 스마트폰용 또는 태블릿 PC용, 현재 지금 소형 OLED 시장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점유율이 97%나 된다는 것이죠. 그 시장이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죠. 바로 FPCB 관련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1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때부터 현재 7개 라인이 하나씩 둘씩 현재 지금 가동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됩니다. 하면 매출이 급신장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때 1.5조 정도가 되겠지만 3분기 때, 4분기 때 되면 분기당 2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현재 매출 창구, 영업 실적 창구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보는 소비자 가전 C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3,200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QLED TV도 빅히트 될 조짐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2분기 때부터 4천억대 안착을 하고 3분기, 4분기 때는 5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현재 2017년도 금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규모는 작게는 40조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시장 참가자들의 평균 전망치 컨센서스는 약 45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낙관적인 시각을 피력하고 있는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는 51조 원 내지 52조 원 정도를 본다는 것이죠. 작년치가 29조 원 정도입니다.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그 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급신장한다는 건데요. 올해 한 해만 그러지는 않겠죠. 내년에는 더 크게 영업이익이 증가될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 그 상태 한 단계 더 실적이 도약하는 상황에 나온다면 실적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애플의 실적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목표 주가, 현재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30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상 갈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특히 코스닥의 IT 관련주 중에서 수혜를 보는 섹터 내지 종목들이 특별히 더 현재 부각될 소지가 있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탄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단 이러한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저도 언제 말씀을 드렸고요.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해서 그 부분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었다 하는 측면.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측면이 있고요. 가장 큰 부담을 줬던 변수가 됐던 것은 현재 제2기 자사주 매입 1회차입니다.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4월 초순에 끝나는 약 102만 주 정도의 자사주 매입 현재 매입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끝나가고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소진됨에 따라서 현재 자사주 매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소지가 상당 기간 중단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현재 수급 기반 중에 한 축이 약간은 위축됨에 따라서 탄력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또 한 축으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약간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또 수급으로 봤을 때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이 4월달 들어서 매도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국내 기관이 초대형주인 삼성전자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고 있죠. 결국 삼성전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적이거나 또는 순매수 기조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당분간 현재 정체될 소지가 높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전망,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약했다. 펀더멘탈과는 관계없이 현재 수급과 관련되거나 시장 전체 상황과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좀 약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반드시 우리 증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삼성전자 독주가 미치는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보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 즉, 그를 통해서 삼성전자 약간 쉬는 구간을 통해서 시장 전체는 지수 장세에 상대되는 개념인 종목 장세가 펼쳐질 소지가 높고 실제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 상황에 조금 더 지속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다른 종목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그와 관련된 대형주 중에서 그 반사이익을 받는 섹터 내지 종목들도 있죠. LG 그룹주, LG 3인방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그의 대표적인 종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일단 삼성전자 약간 지는 구간에 반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의 IT, 사실은 이들 종목이 코스닥을 이끌고 가는 그런 주역들입니다. 그런 주역들의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서 제시가 됐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충분히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더욱더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섹터 및 종목들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FPCB 같은 경우는 OLED와 관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OLED 시장이 급신장을 한다는 거죠. 막 신장하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인터플렉스, 또 대덕 GDS, BH 같은 종목들이고요.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죠. 또 소재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녹스 같은 종목, 또 SKC 코오롱 P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무더기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더라.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그중에서도 OLED 시장이 급신장 초기 단계에 와 있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안테나 무선 충전 같은 이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이죠. 스마트폰 갤럭시 S8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모텍 같은 종목, 또 RF텍 같은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가 상당히 좋죠. 반도체 쪽에서도 향후 삼성전자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또 그럴 소지가 높은 분야는 낸드 분야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제조업 중에 IT 중에 가장 중요한 제조업 분야는 바로 낸드 분야입니다. 그래서 낸드 쪽에 특히 낸드와 관련된 삼성전자와 그 후발업체인 도시바나 또는 현재 웨스턴 디지털에 비해서 삼성전자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초격차 정도 수준으로 크게 기술력이 벌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그쪽에 역량을 집중시킬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 오늘부터 다시 거래가 되기 시작했죠. AP 시스템, 테스,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벤트들을 앞두고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전략 우리가 어떻게 꾸려보면 좋을까요? 코스닥을 중심으로 또는 현재 코스피의 화장품주, 또 제약주, 일부 식품주, 유통주, 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종목 장세가 길게는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진행되는 종목별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가까이 현재 그런 장세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시장 상황에 맞춰 의존적으로 또 기회적으로 그들 종목이 주목받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 하는 점. 상황에 따라 이러한 장세는 언제든지 다른 각도로 또는 다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점은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 하는 관점이고요. 하지만 지금 지수가 정체된 상태 하에서 또 현재 외국인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일부 우리나라 중소기관이나 펀드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장세 지속성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마주나 제로 보유주와 또 일부 펀드나 또는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엄격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주식형 펀드가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그들의 힘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들 종목들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샘이라든가 SPC 삼립이라든가 또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또 현재 이마트 같은 종목들도 대표적인 게 있죠. 기관들이 선호하는, 펀드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입니다. 그 외 동서, 또
제약주 중에서도 현재 유한장약이나 종근당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 실적 가시성에 있는 종목들이죠. 다만 밸류가 약간 높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종목 같이 추세적으로 장기 랠리를 한다는 보장은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흐름을 충분히 탈 수 있는 실적이 보장된 종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